발코니에 앉아서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는데 갑자기 주변의 모든 것이 먼지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핸드폰을 내려놓았어요. 자동차, 자전거, 보도, 거리, 신호등이 눈앞에서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거리에 있는 사람들은 당황해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시계를 보니 시계도 사라졌어요. 발코니 문을 통해 방을 바라보니 모든 가구도 먼지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거리를 돌아보니 오직 먼지 폭풍만이 남아있었어요. 그때 집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아래층으로 뛰어내려가서 길 한가운데에 섰습니다. 마침 이웃 건물들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차에 타려고 하는데 다음 순간엔 차가 서 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하니 전체 재설정 중인 세계에 대한 여러 소식이 뜨고 있었어요.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이 사라지고 있었어요. 들고 있던 핸드폰은 점점 가벼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어요. 같은 과정이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에펠탑, 피라미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등 모두 사라졌어요. 여러분은 이 재앙이 끝날 때까지 숨을 곳을 찾으려고 합니다. 2년 후 여러분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동굴에서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수세기 동안 노력한 모든 것은 지구상에서 사라졌어요. 남겨진 거라고는 사람, 동물, 자연뿐입니다. 원래 살던 도시는 이제 나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거대한 불모의 평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공동체는 옛날 단골 이발사, 만화방 매니저, 동네 제빵사, 이웃과 친구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절에 맞춰 미리 심어둔 작물을 따러 동굴 밖으로 나가보죠. 시야를 가리는 건물은 보이지 않아서 수 킬로미터 떨어진 산도 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가장 가까웠던 동네가 있던 곳이었죠. 그리고 보이는 저기는 예전에 조깅을 했던 해변이고요. 땅은 야생동물들이 가득합니다. 주로 너구리, 오소리, 주머니쥐, 야생고양이가 동네를 돌아다니고 있어요. 작은 정원 옆에는 음식을 만들거나 밤에 모일 수 있는 큰 모닥불이 있어요.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우물이 보입니다. 옛날에는 저 아래에는 배수로가 있었어요. 하지만 세상이 재설정되며 사라져버렸고 이제 지하에 남아있는 것은 식수용 물뿐입니다. 동네 경찰관은 지역사회의 리더입니다. 통나무 위에 서서 물이 완전히 빠지기까지 일주일밖에 안 남았다고 말하네요. 새로운 수원이 있는 다른 곳으로 곧 이동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야근을 해야 해서 일을 끝내고 잠깐 낮잠을 자요. 주변을 돌아보면 더 이상 빛 공해가 없고 머리 위로 별이 반짝이고 있습니다. 다른 두 사람도 함께 순찰을 돌고 있네요. 그런데 갑자기 저 멀리 무언가가 달리는 모습이 보여요. 자세히 보니 여우입니다. 닭장으로 가고 있네요. 여우를 향해 달려가고 결국 내쫓아버립니다. 드디어 이사가는 날이에요. 모두가 밧줄로 만든 가방에 짐을 싸서 걷기 시작합니다. 모두를 위한 보급품과 물을 실은 말은 단 한 마리뿐입니다. 호수까지 도착하려면 걸어서 일주일 정도 걸릴 거예요. 이제 평원을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엔 다른 주로 이어졌던 고속도로였죠. 찌는 듯이 덥고 사람들은 매우 느리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과 상품을 거래하던 다른 유목민의 무리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밤이 되자 옛날에 주유소였던 곳에 자리를 잡았어요. 건물은 사라졌지만 토대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주일 후 마침내 호수 근처의 산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숲으로 들어갑니다. 계속 오르막길을 걸어야 해요. 곧 주변이 깜깜해졌네요. 오래된 나무들 사이로 텐트를 쳐야 합니다. 추운 밤날씨 때문에 일행들이 모두 모닥불 주위에 모였어요. 모두가 자러 가면 여러분은 밤을 새면서 모두를 지킵니다. 주변을 정찰하는데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주위를 둘러보다가 곰을 발견했군요. 몸을 숙이고 소리를 내지 않으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옆에서 새끼곰을 발견했어요. 겨우 300m 떨어진 곳에서 신기하다는 듯 냄새를 킁킁대고 있네요. 어미곰이 아기곰을 찾으며 웁니다. 천천히 뒤로 물러서다가 실수로 나뭇가지를 밟기 전까지는 모든 게 괜찮았어요. 새끼가 울부짖기 시작하고 어미곰은 나무 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았어요. 거대한 곰이 뒷다리로 서서 포효했습니다. 텐트에 있던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잠에서 깼어요. 여러분은 곰을 바로 뒤에 두고 도로 뛰어갑니다.
리더와 나머지 야간 순찰대가 곰에게 겁을 주어 쫓아버립니다. 여우나 너구리를 다뤄본 경험은 많지만 곰은 완전히 다른 얘기죠. 여러분은 이제 자신이 더 이상 먹이 사슬의 정상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다음 날은 극도로 조심하며 길을 나섭니다. 사자와 스라소니 같은 야생동물들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마침내 산 저편으로 이동해 호수를 발견했어요. 이곳은 넓은 장소로 과거엔 공공 캠핑장이었던 곳이에요. 이제는 물가에 몇몇 사람들만이 자리를 잡고 있죠. 여러분의 공동체는 그렇게 크지 않아서 호수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흐르는 강가에 정착했어요. 여러분은 폭포 옆에 오두막을 짓고 농부로 계속 일할 거고요. 다른 정착지에서 온 놀라운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예전에는 과학자, 엔지니어, 음악가, 의사였다고 해요. 과학자들은 기술을 바탕으로 사회를 재건하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수십 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진흙 오븐, 냄비, 팬을 만들며 시작했죠. 또한 호수에 둑을 짓고 낚시용과 교통수단으로 카누를 만들었습니다. 몇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은 호수물을 이용하는 관계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정착지의 엔지니어들은 배관 시스템까지 만들었죠. 이제 모든 집에 신선한 물이 전달됩니다. 현재 전문가들은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작은 댐도 건설하고 있어요. 하지만 완성되려면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매주 정착지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매일 새 오두막이 지어지고 있죠. 목수가 가구와 도구를 만드는 작업장도 만들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야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농작물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창조한 모든 것이 사라진 이후로 사람들은 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지고 강해졌습니다. 아무도 전화기나 TV 화면에 눈을 붙이고 오두막에 앉아있지 않으니까요. 도시를 뒤덮던 스모그도 사라졌습니다. 해양 생물들은 네, 얼음이네요. 사방으로요. 눈길이 닿는 모든 곳까지 전부요. 하얀 사막이 다른 정착민들이 살고 있는 동굴 입구를 덮고 있어요. 모두들 따뜻한 모닥불 주변으로 모여서 그 전날에 눈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서로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몇몇은 30만 년 전 사람들이 재미로 무엇을 했든지 술래잡기를 하고 막대기를 던지면서 뛰어다니고 있어요. 여러분은 지구를 걸어다닌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 중 한 명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거나 눈을 감고 쉬고 있어요. 동굴 안은 배에서 꼬르륵거리는 소리만 들리는데 마치 야생동물이 도사리고 있는 것 같은 소리죠. 동굴 입구를 내다보니 폭풍이 거친 게 보이네요. 도구를 챙겨 단체로 나가볼 시간이에요. 확 트인 야생에서 눈에 덮인 열매와 아마 먹을 수 있을 것 같은 식물을 발견해요. 하지만 부족 전체가 먹기엔 충분하지 않죠. 빙하기라서 어디에도 식물이 많이 자라지 않는 상황이에요. 친구 중 한 명이 눈 속에서 큰 발자국을 발견해요. 추격전을 시작합니다. 뭔진 모르지만 며칠간은 우리 모두가 먹을 수 있을 거예요. 눈 덮인 숲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자 뒤에서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들려요. 배꼽 소리였으면 좋겠지만 뒤를 돌아보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빙하기는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모든 것을 덮고 지구를 영원히 바꾼 시기예요. 이건 부분적으로 지금의 대륙의 배치뿐만 아니라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책임이 있는데요. 현재 캐나다, 스칸디나비아, 러시아, 그리고 심지어 남아메리카에 걸쳐 거대한 두꺼운 얼음판이 펼쳐져 있는 걸 상상해보세요. 그 모든 것이 해수면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시켰고 전 세계의 기온을 급격히 떨어뜨렸어요. 그리고 전 한 번의 빙하기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 번 있었거든요. 과학자들은 역사를 통틀어 봤을 때 수백만 년 동안 지속된 5개의 주요 빙하기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우린 지금 그 중간에 있어요. 진정하세요.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털복숭이 매머드를 찾기 위해 하루 종일 밖에서 있다가 따뜻하게 있으려고 모닥불 옆에서 잠을 자게 될 거란 건 아니에요. 그리고 아니요, 이동 경로에 있는 모든 걸 얼려버리는 거대한 지질학적 눈보라도 없을 거예요. 빙하기엔 몇천 몇만 년 동안 지속되는 오고 가는 더 따뜻한 시기가 있어요. 사실 수십억 년 전에 지구는 생명체가 없는 하나의 거대한 눈덩이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태양도 그 모든 얼음을 녹이기엔 충분한 열이 없는 작고 귀여운 불덩어리였죠. 하지만 태양이 점점 더 커지고 뜨거워짐에 따라 지구의 얼음이 천천히 녹아 오늘날의 녹색과 파란색의 공이 된 거예요. 우린 지난 260만 년 동안 지속되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제4빙하기에 살고 있어요. 고래나 상어 같은 동물들은 이 최근의 빙하기에 번성했어요.
이들은 오랫동안 먹이사슬의 꼭대기에 있었고 그 밑에는 바다표범, 특정 종류의 물고기, 수달, 그리고 저 밑에 있는 작은 플랑크톤까지 있죠. 추운 표면에서 포유류는 따뜻하게 지내기 위해 두껍고 덥수룩한 털을 길러야 했어요. 고대 매머드, 콧불소, 들소는 두꺼운 양탄자를 덮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멋졌죠. 이 친구들은 초식동물이었고 작은 관목과 찾을 수 있는 모든 풀을 먹었어요. 하지만 수천 년 전 기온이 오르기 시작했고 이 대부분의 동물들은 멸종했어요. 남아있는 것들은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코끼리, 하마, 콧불소로 진화했어요. 기절했다가 깨어나니 오늘날의 시라소니처럼 생긴 생명체와 마주보고 있어요. 다만 이게 훨씬 크고 털이 더 많네요. 이 동물은 스밀로돈입니다. 못된 얼굴을 한 검치호랑이의 서사적인 버전이죠. 수컷 사자와 비슷한 크기고 제가 안전한 동굴을 떠나기 전에 2번 생각하게 만드는 앞송곳니가 2개 있어요. 좀 무서워 보이지만 과학자들은 그들의 무는 힘은 오늘날의 호랑이나 사자만큼 강력하진 않았을 거라고 해요. 이들을 강하게 만든 건 자신의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쓰러뜨린 거대한 팔뚝이에요. 무리로 덤비면 심지어 매머드도 쓰러뜨릴 수 있었죠. 어느 쪽이든 여러분은 이 고양이 옆에서 깨어나고 싶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덮칠 준비를 하면서 내려다보고 있네요. 하지만 여러분과 친구들은 침착하게 천천히 물러나요. 돌을 던져 정신을 산만하게 만들어서 도망치는 천재 같은 생각을 떠올리죠. 오늘날 인간이 사자나 호랑이를 앞지르는 건 거의 불가능하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훨씬 더 건강했어요. 위험에서 벗어나자 모두들 계속해서 음식을 찾아요. 어두워지는데 동굴에 가져갈 걸 아직도 못 찾았네요. 갑자기 뭔가 타는 냄새가 나요. 멀리서 하늘로 피어오르는 가느다란 연기 기둥이 보여요. 다른 정착지인가? 여러분과 친구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조심스럽게 연기 쪽으로 다가갑니다. 호모 사피엔스는 약 2~30만 년 전에 처음으로 나타났어요. 하지만 인류의 역사가 갑자기 어디서 나타난 건 아니에요. 700만 년만큼이나 오래전에 우리 중 일부가 중단을 선언했어요. 우린 침팬지 조상들을 정글에 놔두고 우리만의 일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딱 한 번만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그 후 수백만 년 동안 20종 이상의 다양한 인간종들이 있었어요. 어떤 종은 우리 조상이고 어떤 종은 완전히 다른 가지에서 난 잔가지였어요. 어떤 종은 작았고 어떤 종은 덥거나 추운 날씨에 더 잘 적응했죠. 어느새 네안데르탈인 무리가 고기를 굽고 도구를 다듬고 있는 게 보여요. 유럽에서 처음 이주한 건 네안데르탈인이었어요. 과학자들은 이들이 4만 년에서 40만 년 전쯤에 있었다고 믿어요. 그들은 유럽과 아시아 사이의 모든 지역을 차지했고 우리 호모 사피엔스는 여전히 저 밑에 아프리카에 있었죠. 여러분은 그들의 캠프에 들어가서 서로의 차이점을 바로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다부지고 약간 다르게 생겼어요. 하지만 몇몇 비슷한 점도 있었죠. 예를 들어 씹고 물어뜯을 수 있는 납작한 이와 큰 뇌를 위한 두개골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같이 옷을 입고 있어요. 고고학자들에 따르면 그들은 움집에 살았고 돌, 막대, 뼈로 도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들은 여러분을 환영해주고 처음 보는 구경을 시켜줘요. 공식적으로 다른 종족을 만나게 머리가 어지럽네요. 땅에서 10층이나 떨어진 곳에 매달려 있으니 말이에요. 떨어지는 걸 막아줄 것이라고는 여러분의 손바닥과 맨발 뿐입니다. 저 아래 아주 멀고 먼 길가에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개미처럼 작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손가락질을 하네요. 아마 여러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품에 안긴 할머니께서는 겁에 질려 바들바들 떨고 있어요. 하지만 놀라울 정도로 강한 힘으로 고양이를 가슴에 꼭 안고 있죠. 불길이 머리 위에서 맹위를 떨치며 창문 밖으로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연기 때문에 계속해서 목이 따끔따끔하네요. 이 모든 건 3주 전에 시작됐어요. 미식축구 경기를 보는데 팀이 지고 있었습니다. 정말 참을 수가 없어서 자리에서 일어나 TV 앞을 서성거리기 시작했죠. 어느 순간 너무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벽을 내리쳤어요. 그런데 손이 붙었네요. 첫 번째 생각은 그다지 논리적이지 않았어요. 벽에 묻은 이 끈적한 건 뭐지? 손가락을 하나하나씩 떼어낸 후 손바닥을 확인해 봅니다. 벽도 다시 만져보고요. 몇 분 후 드디어 이해가 되었습니다. 뭔가 잘못된 게 있었죠? 벽이 아니라 손바닥의 문제였어요. 수많은 실험 후 이유는 모르겠으나 손바닥이
종류의 표면에 달라붙기 시작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닥, 창유리, 벽, 가구 등 무엇이든지요. 심지어 천장에까지 붙을 수 있었어요. 이 마지막 아이디어는 생각했던 것처럼 순조롭지 않았어요. 거의 10분 동안 선풍기 옆에 매달려 다음으론 뭘 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계속 몸을 흔들댔죠. 땅에서 자유를 찾은 후 소파에 주저앉아 생각을 시작했습니다. 수직 표면을 오르거나 심지어는 천장에 붙어 다니는 동물은 뭐가 있을까요? 달팽이나 애벌레? 손바닥을 빤히 쳐다봤지만 끈적끈적한 건 없었습니다. 그럼 다음은 뭐죠? 거미? 검색을 해서 거미가 어떻게 벽에 붙을 수 있는 건지 확인해봤어요. 다리 끝에 아주 작은 털이 나 있다고 하네요. 이 작은 털이 거미와 표면 사이에 수많은 접촉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다시 한번 아주 주의 깊게 손바닥을 관찰해 봅니다. 털이 북실북실해졌나요? 아닌 것 같네요. 하지만 동물이 더 크고 무거울수록 털은 더 작다는 걸 읽은 기억이 있어요. 예를 들어 딱정벌레의 털의 폭은 사람 머리카락의 약 10분의 1입니다. 도마뱀의 털은 인간의 50분의 1 정도고요. 손에 작은 털이 가득 났지만 육안으로는 알아볼 수 없는 걸까요? 이제 다른 게 궁금해졌습니다. 새로 습득한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 가능한지 파악을 해봐야죠. 천장을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새로운 실험을 연이어 한 후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아냈습니다. 발바닥도 손처럼 끈적해졌어요. 천장에 거꾸로 3분 30초 동안 매달리자 현기증이 나기 시작했죠. 또 어떤 일이 있어도 손이 떨어져 바닥에 떨어지지 않아요. 천장 선풍기에 머리를 부딪히지 않도록 더 조심해야 하고요. 그리고 슈퍼히어로들처럼 한쪽 벽에서 다른 쪽 벽으로 날아다닐 수는 없어요. 아야, 이건 정말 아프게 얻은 교훈이었어요. 몇 시간 동안 화가 난 상사로부터 걸려온 7통의 전화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연습과 실험을 거듭한 후에 밖을 나가 볼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4층에 있어요.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이 기이한 능력이 갑자기 사라져버린다면 큰일이 날 수도 있죠.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용기를 내어 창문을 열어봅니다. 갑자기 저 아래 길을 따라 움직이는 차들이 아침에 비해 훨씬 작아 보여요. 이상하네요. 숨을 들이마시고 앞으로 나섭니다. 그래도 아직 땅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어요. 사실 창문 옆에 벽에 단단히 붙어 있습니다. 이제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미 2층까지 다 내려온 상태였어요. 그때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창백한 얼굴에 입은 크게 벌어져 있고 눈에 놀라움이 서려 있었어요. 분명 공포에 질린 표정이었습니다. 아, 아래층 이웃이겠군요. 유감스럽게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하지는 못했어요. 그는 여러분의 말을 듣지 못할 거고 손은 바쁜 상태잖아요. 이웃이 전화기를 움켜잡는 게 보입니다. 911에 신고를 할 셈일까요? 그런가 보네요. 몇 분 후에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순식간에 여러 사람들이 모여 확성기로 여러분을 진정시키려고 합니다. 도와줄 사람들이 오고 있으니 기다리세요. 마치 2층 높이에서 여러분에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곧 너무 벅차게 느껴졌어요. 스트레스가 심해져서 땅으로 내려가지 않고 그냥 집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갑자기 모든 게 조용해졌어요. 화장실에 숨어서 오렌지 주스를 한 잔 더 마셨습니다. 30분 후 창문 쪽으로 다가가니 아래 거리가 텅 비어 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쓰라린 진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랫집 이웃은 최선을 다해 여러분을 피하려 하고 있어요. 이 기이한 능력을 발견한 다음날 독자분은 더 이상 출근을 미룰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상사가 30분 동안 잔소리를 합니다. 그 후에야 여러 가지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퇴근할 무렵이 되자 마치 디플로도쿠스에게 잘근잘근 씹힌 것과 같은 기분이 드네요. 하지만 상사가 동료 중 한 명과 대화를 하며 유일한 탈출로를 막고 있습니다. 신나서 이야기하는 모습을 보니 곧 끝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때 몰래 사무실을 빠져나갈 때 이 초능력을 쓰지 못한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이겠냐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창문을 열고 빠져나갔습니다. 와, 실력이 점점 늘고 있네요. 앞으로 몇 주 동안 자신의 벽 등반 능력에 대해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우선 의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전구를 교체할 수 있게 됐어요. 하지만 3분 30초 이내에 완수해야 합니다. 더 이상 시간이 지나면 현기증이 날 거예요. 꿈만 꾸던 산의 정상을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어느 날 밤에는 고층 빌딩에 올라보려고 했어요. 하지만 정상까지 오르기에는 몸이 너무 피로했죠. 지붕이나 나무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아기 고양이들도 수없이 구해냅니다. 그리고 이제 무용담도 생겼어요. 어느 날 저녁 한 무리의 강도들이 여러분을 에워쌌습니다. 돈과 핸드폰을 뺏어가려고 했어요. 여러분이 벽을 수직으로 타고 멋지게 탈출할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겠죠? 그러던 어느 날 화재가 일어났어요. 출근하던 중 10층짜리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는 걸 발견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이미 건물 근처에 모여 있었어요. 여러분은 사람들이 그 아파트에서 고양이와 사는 할머니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듣게 되었어요. 이제 초능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신발을 벗고 건물 벽을 오르기 시작했죠. 그러자 사람들은 비명을 지르고 환호하기 시작했어요. 목적지 창문에 도달했을 때 창문을 깨고 조심해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운이 아주 좋으셨네요. 일단 할머니는 몸집이 정말 작아서 할머니를 드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더 다행이었던 건 할머니와